최근에 제가 그 뉴스나 유튜브 등에서 상가 공실이 넘쳐난다는 이런 뉴스들을 좀 보긴 했습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공실이 생긴다? 이러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자도 내야 되는데 상가의 관리비까지 그 상가 주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가 주인들은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실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상가의 가치 대비 임대료가 좀 비싸서 공실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 금액을 아마 상가의 가치보다 좀 내린다 이러면 임대는 시간이 문제지 아마도 될 겁니다. 근데 상가 소유자들은 이 임대 금액을 쉽게 낮추지를 못해요.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이 매매 가격에 조금 영향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상가를 매수를 했어요. 5억 정도 대출 받고 상가에서는 매달 한 350 정도의 이제 월세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 받다가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게 돼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나는 이자 비용 5억에 대한 이자 비용 있죠. 그게 요즘 기준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250만 원. 그리고 상가에 대한 관리비 한 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 공실이 됐을 때 이 매달 300만 원을 매달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대로 발생을 합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10억짜리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매달 300에 대한 거를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실을 채우려고 만약에 월세를 그러면 낮췄어요. 350에서 250으로 낮춥니다. 낮추게 되면 임대가 될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임대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가 책정돼 있으면 시간이 문제지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상가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10억에 했는데 임대료가 예전에 10억에 했을 때 350 받던 게 지금 250 받는다. 이러면 나중에 매도할 때 가격은 한 6억에서 7억 밖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가 주인들은 공실이 생겨도 임대 가격을 쉽게 못 내리는 거예요. 렌트 프리를 3개월이나 6개월 주면 주었지 임대 가격은 쉽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나 이제 이런 뉴스 등에서 상가 공실 문제로 나오는 곳, 이런 곳들 대부분이 이 신도시 분양 상가거나 아니면 신규로 분양하고 있는 상가, 이런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곳은 주변에 배우 세대도 많고 인프라도 잘 구성이 돼 있고 호재도 있고 이런 곳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곳들이 대부분 공실이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규로 분양되어 있는 상가, 그리고 신도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이런 상가들이 지금 공실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비싼 가격에 분양을 지금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싼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고분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 좋고 호재 있고 주변 환경 좋고 배우 세대 많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실이 생기게 되면 가격을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매수한 상가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임대 가격도 정해지거든요. 이 임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임차인이 안 구해집니다.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어떻게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나가게 됩니다. 임대료가 과도하게 비싸면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하향, 내려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공실 발생이 계속됩니다. 저는 공실 발생이 10년이 넘어도 공실이 되는 상가도 봤습니다. 아마 이런 상가들,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은 기본 5년 이상은 다 공실 깔고 간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월세는 계속 못 받고 이자 관리비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가를 매수한 순간 이런 상가는 평생 애물단지가 되는 거고,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분들은 이제 손해 감수하고 다른 투자로 또 이어갈 수가 있는데, 이 돈을 평생 모아서, 평생 재산을 모아서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이 손해가, 이 타격이,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 투자할 때 공실이 안 생기는 상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다른 조건들도 봐야 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상가 투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공실이 안 생기는 상가,
이런 상가는 도대체 어떤 상가이길래 공실이 안 생길까요? 만약 역세권에 이게 공실이 있으면 공실이 안 생길까요? 주변에 배우 세대가 많으면, 아니면 강남에 있으면 공실이 안 생길까요? 제가 오늘 공실이 안 생기는 상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좀 좋은 상가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공실이 안 생기고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수익률까지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매수한 상가고요. 이곳도 임차인이 있었고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상가였습니다. 근데 저는 임차인이 나가는 조건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있던 임차인도 자신있게 저는 내보냈습니다. 이곳에 왜 공실이 안 생기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위치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14의 1번지고 제가 매수한 상가 건물입니다. 주상복합이고 제가 매수한 상가는 2층 일부 구분 상가, 전용 45평 정도 되는 상가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중화역이 한 350m 정도 걸어가면 있고요. 도보로 한 3, 4분이면 걸어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중랑역이 있는데 이쪽은 470m, 한 5분 정도면 도보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역을 다 도보로 5분 이내로 다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아침 8시인데 문 안 연 곳이 대부분인데 다 임차는 다 맞춰져 있어요. 보시면 임차가 안 돼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임차가 안 돼 있는 곳 거의 없고, 아침이라서 문을 안 연 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임차는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주변 아까 쭉 둘러봤는데 공실인 곳은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1층은 다 차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매수한 건물 한번 여기 내부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가 상가 건물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 거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침 8시라서 지금 문이 다 안 열어져 있는데 이쪽은 100% 다 상가 임차가 다 맞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 거리에서 공실 난 곳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1층도 이렇게 보시면 다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인포메이션 이렇게 딱 봐도 공실이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표시는 전혀 들어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 홈플러스 같은 것도 입점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안내 같은 데 보면 이 지하 1층하고 1층은 전혀 공실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곳이 낮에 오게 되면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문을 다 닫아서 볼거리가 안 보이네요. 이런 곳에 다 장사하는 곳이거든요. 시장처럼 재밌습니다. 이런 데 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지하 1층은 보니까 노래방하고 PC방, 이쪽엔 노래방, 지금 아침이라서 영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 가지고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지하 1층도 공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도 신기한 게 공실이 없습니다.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진 않죠? 속눈썹으로 쓰시는 것도 있고, 교회, 이게 제가 매수한 상가고요. 여기는 지금 교회를 쓰고 있는 중이고, 바로 옆에는 한의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막 좋아 보이는 상가는 아니에요. 근데 2층에도 한 곳 빼고는 전체가 다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수한 상가는 요 상가고, 여기 안에 한번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매수한 2층에 45평 상가입니다. 좋아 보이나요?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죠. 주변도 물론 공실은 없지만 이쁘고 깨끗하고 그런 상가들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보셨다시피 이곳 주변에는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건물 1층에도 공실이 없고, 이 건물 지하에도 공실이 없고, 지금 제가 매수한 이 2층 다른 곳도 공실이 한 2개 정도 빼고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도대체 이곳에 왜 공실이 없을까요? 주변에 찾아봐도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곳은 상권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곳이고 상권이 성숙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상권은 임대료가 좀 합리적일 수밖에 없고 임차인이 영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임대료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이 생겨도 임대 계약이 이게 쉽게 될 수밖에 없고 한번 들어온 임차인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가 투자할 때 세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대로 투자를 하니까 공실이 정말로 안 생깁니다. 첫 번째는 저는 신도시 상가나 분양 상가는 투자를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100%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하지 않고요. 이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신도시나 분양 상가에서 성공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는 곳이 신도시 상가나 분양 상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비싼 가격이에요. 너무나 비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 배우 세대가 많고 호재가 있고 뭐 인프라가 좋고 상가를 이쁘고 멋지게 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 상가나 분양 상가는 고분양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거의 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숙되어져 있는 상권, 오래된 상권, 안정화된 상권에서 매수를 하려고 해요. 대부분 이런 곳들은 주변이 뭐 이쁘거나 멋지거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곳이 임대료가 좀 합리적이어서 대부분이 공실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도시 상가나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5년 정도는 공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맞고요. 이런 안정화되어 있는 상권은 공실 발생 가능성이 좀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항상 이런 곳에 투자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하긴 한데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성숙되고 오래되고 안정화된 상권에서 저는 시세 대비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나온 이 상가를 매수를 하려고 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부분 이렇게 못합니다. 주변 상가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물건을 매수하면 되는데 이거는 알아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돈 수억이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며칠만 알아봐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임대도 쉽게 맞출 수가 있고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임차를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저렴하게 사야지.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랬을 때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매수한 상가, 이곳에 주변 공실이 있어요? 주변에 공실이 없습니다. 안정화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개발 가능성이나 이런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매수한 이 상가 45평, 이 상가를 시세 대비 30에서 40% 저렴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곳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저는 임차인이 나가는 조건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있던 임차인도 내보낸 거예요. 이곳에 임대를 맞추려고 하면 이곳 깨끗하게만 인테리어만 딱 해주면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일단은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던 임차인도 내보냈고, 저는 여기서 임대를 맞출까 아니면 제가 직접 운영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곳은 공유 오피스로 제가 한번 직접 운영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곳은 임차를 맞추지 않고 공유 오피스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임대를 하지 않고 공유 오피스를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많은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 등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이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끌어올려서 상가의 가치도 같이 지금 올려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상가가 월세가 얼마 나오고 상가의 가치가 제가 매수한 금액에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조금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인테리어 공사는 한 8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 9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완공이 다 될 거고, 앞으로 공유 오피스로 공사하는 과정, 그리고 이곳에 월세가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이 상가의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조금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